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서 제주에 일찍 와서 비 내리는 가운데 4.3 평화공원에서 4.3의 희생자들 추모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4.3에 대해서 완벽한 배상, 보상, 그리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3에도 정말 정명,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4.3의 이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제주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거를 정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일부를 제주의 어떤 지방세로 이관을 하고 이 분권, 제주도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공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제2공항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찬성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반대가 살짝 높은 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앞으로 제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제주 경제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제주에는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빨리 끝내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뜻을 물어서 인공섬까지 포함해서 다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 이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 배후의 스마트 도시, 지금은 동북권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해서 공항의 배후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학교나 영어학교가 정말 교육 특화 산업으로 앞으로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통산업인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그리고 최근에 갈치파동에서 보았듯이 수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제주에서만 가능한, 제주에서 정말 우리가 모범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제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에 오는 방문객들한테 그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거를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제주도민들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는 그런 입도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도 반대하고 또 환경 그 부담금을 많이 그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나 외부 그 환경 부담금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좀 어느 게 제주도에 좋은지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뭐 이를테면 1인당 환경 부담을 걷는다든지 알겠습니다. 또는 뭐 행위로 해서 걷는다든지 알겠습니다. 뭐. 그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카지노 프리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강원도 지금 정선에 내국인들 출입하는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탄광 지역 이 개발 그걸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많습니다. 컨벤션 이제 산업을 제주에 유치를 하려면 카지노 프리로 오픈 카지노를 해서 내국인들도 출입하게 하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홍 후보님께서 강원도에 반발을 하면 그러면 제주도 카지노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익을 강원도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강원도하고 또 분배를 나누어야 되면 또 제주도에서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익공유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폐광 지역에 그러니까 강원도 예. 정선에서 생기는 이익은 정선이, 제주에서 생기는 이익은 제주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선에 이제 손에 오는 정도, 예. 거기는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에서 좀 보전을 해주자 그런 취지인데요. 그거는 뭐 해마다 이익이 다른데. 아니 그거는 예. 평균 이익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여태 해왔던 평균 이익에 하회를 할 때는 그걸 이익을 좀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을 정선으로 보전해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이제 정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광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정선에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한번 오픈해보자는 하여튼 뜻은 이익을 그런 공유하겠다. 예.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 제2공항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제2공항을 저는 뭐 꼭 필요하다 보고 우리 원 후보님도 시사 시절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남은 시간 뭐 한 30초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2공항. 예, 제가 제주지사로 취임한 2014년 이후에 7년간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을 해왔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과의 합의를 해오라는 네, 시간 끊임없는 마무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반복 때문에 그랬는데요. 정권이 정리해 주시죠. 바뀌면 갈등을 취합해서 정상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에게도 4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민 후보님, 그 제주 자유도시 그 개발센터 있죠. 예. JDC. 지금 이 제주도에서는 이 JDC가 지금 면세점 수입 한 1,000억 원 정도를 기반으로 조금 크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도 산하로 지금 달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도산하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어차피 그 이익이 나는 거를 아까 우리 환경보전기여금은 윤 후보님도 조금 깨림칙하게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주도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좀 재원이 필요하고 특별자치도니까 저는 도에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의 재원을 좀 강화하는 문제를 뭐 지방 그 소비세라든지 또는 교부금 이런 걸 좀 더 주는 건 모르겠는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 자유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제주도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알겠습니다. 예, 뭐 그 개발센터 아니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통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그 수입 얼마를 못 받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려놨을 때 과연 그 가격이 오르면은 또 수요가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님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로 가려면 저는 노인복지청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왔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복지부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오게 한 그 어르신들의 노고도 문제고 앞으로 그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그래서 노인복지청을 한번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이제 정부 부처를 전부 통폐합하자는 주의거든요. 줄이자는 주의거든. 근데 노인복지청만큼은 새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유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노인복지는 이제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보건하고 복지를 분리하면 그죠? 그러면 이 복지 쪽에 상당 부분 일이 저는 노인복지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하고 복지는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지 쪽에 가족, 노인 이런 문제를 복지부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 산하라도 노인복지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할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묻겠습니다. 네, 네. 자유주제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님, 아까 제2공항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오사카 간사이 공항. 네네. 근데 간사이 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완전 인공섬인데. 그렇죠. 인공섬이죠. 무슨 철판을 깔아서 그게 한다는 거의 무슨 철판으로 만드는 인공섬 아닙니까? 아, 파일을 박는 이야기를 지금 예, 말씀하시는 밑에 파일 받고, 예. 그리고 위에는 우리 큰 복공판 같은 철판을 쫙 깔아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아, 그 간사이가. 철판을 네. 깔아서 만든 인공섬이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게 어떠냐. 그 다음에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저보고도 예.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수사라는 박영수 거는 특검 같은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죠. 뭐 나오는 여러 대로 해야 비리가 되는 지금 거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예.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3,000선이 붕괴가 돼가지고 패닉에 빠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은 어제만 하더라도 2,900선 붕괴될까봐 많이 걱정들 하고 이랬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불만 중에 이제 하나가 공매도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아시죠? 네. 예,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이 한국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매도 플러스 이 사람들이 세금 혜택도 우리 국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투자자들이 이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열도 받고 이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은, 네, 이제 시행은 안 됐지만 뭐 증권거래세가 이제 이중과세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은 이 초단기 매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수료를 어차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수료를 내니까 네. 거래세는 폐지해도 네, 좋다. 저도 뭐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이중과세하는 거는 나라는 좀, 거의 네, 없거든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거래소 폐지 찬성하십니까?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이제 금지,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해달라 이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예.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외국과 국내 투자가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그런데 또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예.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거 규제하고 뭐 뭔가 이렇게 개인과 기관 간 국내 외국 간에 이제 불공평한 이거 시정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전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예. 이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예.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 그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또 주가가 시간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예.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 주제로 진행할 텐데 시간은 넉넉하게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뭐 일자리도 나오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 그 회사의 한 99% 그리고 근로자들의 한 뭐 80%가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 그 중앙회에 가서 이제 각 뭐랄까, 직역별 그 대표분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공정거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원자재가 올랐는데 그걸 전혀 반영 안 해주고 대기업이 이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갑질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소위 수직계열화된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좀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점이라고 우리 유 후보님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9988 그거는 이제 선호가 바뀐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공정거래법하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는 있지만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조차 못합니다. 그거를 뭐 신고해서 공정위가 조사 들어오는 순간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정권마다 동반성장이다 상생이다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저는 그거는 대기업들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관계를 그거는 공정하게 갖고 대기업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고 공정위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7분입니다. 네. 저희 토론에서 이제는 좀 경제 토론, 나라 전체를 살릴 그런 토론을 할 때도 우리 원희룡 후보님, 네. 방금 그 성장 이야기는 저는 뭐 그 숫자보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째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은 다시 성장으로 갈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런 거짓말, 헛소리 정책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네. 우리 원 후보께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가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 가지만. 인재고요. 인재. 예.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저는 물어보셨으니까 됐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디지털 혁신 인재 제가 양성하자는 공약을 했으니까 아니 저는 원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됐고요. 아까 우리 10초만 달라니까요. 윤석열 10초만 쓰십시오 그럼. 네, 그래서 인재가 예. 그냥 대학생들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사람과 예. 기술과 시장 이 세 개를 확보를 시켜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투자의 이 원천과 투자의 동력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 같은 뜻일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그 인재를 만드는 거는 저는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원희룡 후보를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그 대장동 게이트, 저는 그 유튜브를 못 봤는데요. 이 유튜브 녹취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후보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네. 심지어는 예. 그래,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모르는데 지금 무슨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그렇게 일가들, 뭐, 동생, 예. 형, 누나 다 이제 집에서 예. 한 몫씩 하면서 주택에는 목동집을 주로 샀어요. 아니 그런데 목동집 사다가 예. 신촌 가서 샀는데 마침 그게 우리 윤 후보님 아버님 댁이에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윤석열 이 아버지 돈잔치를 집까지 사러 간거 이렇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가족끼리 예, 돈잔치를 알겠습니다. 했다. 그런 아니, 이런 뜻이죠. 말씀 하셨길래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물어봅니다. 예. 윤석열 윤 후보님. 후보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조사 좀 후보님. 해볼게요. 예, 지난번에 복지 정책,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두텁게 또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 질문을 못 했는데요. 이 두텁게 복지를 한다는 거하고 규모의 경제, 복지에서 규모의 경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그럼 주실래요? 그날도 그 질문 취지를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 논란이 되다가 나와요. 아니, 그 제 질문 취지는 이겁니다. 네. 복지 정책이 윤석열 뭐냐,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네. 그 핵심이 뭐냐? 네.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아까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복지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증세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두텁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지로서 복지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세에 대해서 좀 증세를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급속히 지금 그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파급적이면은 지금 아주 좀 쫄라매야 된다는 그러니까 윤 뜻이죠.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늡니까? 줍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소위 그 복지 지출이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너무 줄인다.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거라서 예. 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이지만 예. 복지는 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지출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그 총 복지 지출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가야지 예. 이 중간에 이런 누수 현상이나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다음 정부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저도 건강보험이든 우리 뭐 유 여러 후보님 가지 지출에 말씀대로 비해서 네,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먼저 우리가 아니 증세라든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럼 네. 증세를 필요하면 아니 뭘 부가세 인상이라고 뭘 하는 하죠? 거는 예. 이거죠. 부가세가 자영업자들한테 알겠는데요. 많이 저게 아니 그래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면 네.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네. 그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간접세는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네, 물론이지만 예. 부가세는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
이 최종적인 그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앞으로 토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이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네. 나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네, 다르게 마무리해 하겠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있으면 홍준표 후보가 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이 유승민 후보님 참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쓰리 쿠션입니까? 아까 자 이야기한 중에서 공매도 제도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래봤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채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학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공매도제도 이용을 못합니다. 공매도제도의 희생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 후보님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공매도를 우리가 진짜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은 뭐 60일 이내에 상환하나 이러는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무기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뭐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홍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잘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려면 강하고 독하고 거칠어야 합니다. 저는 강합니다. 제가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유승민을 지지해 주시면 정권 교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